네, 코스닥 시장이 6일 연속 상승하면서 500선에 바짝 다가서고 있습니다. 오늘도 부진한 장세지만 그래도 또 코스피 대비해서 코스닥이 선전을 하고 있는데요. 코스닥 시장의 유망 중소형주들 어떤 것들이 있는지 자세하게 짚어보겠습니다. 오늘 이 시간 스몰캡 실전 투자 동양증권의 이상윤 책임연구원으로부터 도움 말씀 들어봅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오늘은 어떤 기업 가지고 오셨어요? 네, 오늘 소개해드릴 기업은 이제 절대적인 내재 가치라고 하죠. 뭐 PER, PBR 많이 보는데 내년 실적 기준으로 PER이 뭐 1.9배밖에 되지 않는 절대 저평가된 종목을 하나 소개해드릴까 합니다. 네. 네, 오늘 소개해드릴 기업 바로 이제 현우산업이라는 회사입니다. 현우산업은 뭐 LG전자, LG디스플레이 계열의 1차 협력 업체입니다. 1차 벤더고요. 주로 IT 기기에 들어가는 PCB를 전문적으로 제조하는 업체입니다. 최근에 이제 FPCB라고 해서 스마트폰이 많이 팔려나가면서 PCB 업체들이 전반적으로 주가가 엄청나게 많이 올랐죠. 네. 하지만 뭐 LG전자라는 벤더의 한계성, 그리고 FPCB가 아닌 기존 전통적인 PCB만을 고집했다라는 점에서 주가가 좀 못 올랐습니다. 하지만 올해부터 시작해서 완벽하게 실적 턴어라운드 좀 보여주면서 내년에는 폭발적인 성장과 함께 PER이 1.9배까지 낮아진다라는 점이 상당히 눈여겨볼 수 있는 투자 포인트가 아닌가 생각하고 있습니다. 또 하나 제가 이제 긍정적으로 보는 포인트는 이제 시가총액이 상당히 쌉니다. 지금 250억, 뭐 280억 내 300억 안쪽에 있는데요. 청산가치라고 하죠. 현재 실제적인 보유 자산 가치만 해도 600억 원에 육박합니다. 그래서 현재 시가총액은 뭐 여러 가지 상황을 고려해도 상당히 할인되어 있지 않냐라고 판단합니다. 현우산업 매출 비중을 보면 전방이 좀 체크될 것 같습니다. 네. 전체적으로 매출 비중 그림 하나 통해서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전체적으로 이제 디스플레이 비중이 51%입니다. 그래서 전방이 디스플레이, 특히 이제 LG 디스플레이가 제품을 많이 팔고 패널을 많이 출하하면 동반적으로 좋아진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백색가전, 일반적인 IT 쪽이 22%로 다수를 매출 구성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말씀해 주시면서 실적 턴어라운드에 성공을 했다라고 평가를 해주셨어요. 그렇다면 구체적으로 실적은 어떻게 나오고 있는지 그리고 앞으로는 얼마나 좋아질지 궁금한데요. 네, 일단 뭐 실적부터 점검해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이렇게 회사가 이제 바닥에 있는 주식들은 턴어라운드를 성공하느냐, 그리고 내년까지 이어지느냐가 상당히 중요한 투자 포인트가 될 것 같습니다. 표를 하나 통해서 뭐 올해 내년 어느 정도까지 성장할 수 있는지 그림을 통해서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현우산업 2009년도 매출액이 1,000억이 안 됐죠. 그래서 2009년을 영업이익 쪽에서는 100억이 넘어가면서 피크를 했습니다. 그 이후에 뭐 LG전자, LG디스플레이 주가 보시면 알겠지만 꾸준히 영업이익이 하락했죠. 네. 하지만 2011년 말을 기점으로 2012년부터 영업이익 80억 원, 그리고 내년에는 170억까지 껑충 뛸 것으로 전망합니다. 물론 이제 올해 2012년 기준으로도 매출액은 역대 사상 최고치를 기록할 것 같고요. 내년에도 역시 창사 이래 최대 매출 그리고 영업이익까지 걸목할 만하게 성장할 수 있다 봅니다. 이렇게 개선될 것으로 보는 이유, 실적 개선 이유인데요. 크게 세 가지 점검해 드리겠습니다. 네. 첫 번째 이제 LG 디스플레이 어제 뭐 샤프 얘기도 나왔지만 상당히 긍정적으로 외국인 기관들이 최근에 이제 바닥권에서 매수하고 있다. LG 디스플레이 좀 살아나고 있다라는 점이고요. 특히 이제 LG 디스플레이 내년부터 OLED TV 본격적으로 출시할 건데요. 거기에 PCB 부분은 바로 이제 현우전자가 독점적으로 하기로 현재까지는 돼 있습니다. 그래서 네. 상당히 성장 포인트로 손색이 없어 보이고요. 또 하나 뭐 LG 쪽만 이렇게 매달리다 보니까 실적이 아무래도 안 좋아졌죠. 그래서 삼성 쪽에 지금 납품을 하기 위해서 많이 노력을 했고요. 이제 삼성 계열사 쪽에 이제 진입이 시작됐습니다. 그래서 3분기 쪽에서 삼성 쪽 계열사에 납품이 시작됐다라는 점에서 이제 벤더가 좀 확대된다라는 점 내년 기대 포인트입니다. 마지막으로 자동차 전장 쪽 PCB 시장이 상당히 시장에서 많이 주목하고 있는데요. 현우산업이 최근에 이제 자동차 전장 쪽으로 지금 나서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쪽도 상당히 많이 내년에 크게 성장할 포인트로 지금 짚어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특히 마지막에 짚어주신 자동차 쪽 상당히 관심이 갑니다. 최근에 특히나 많은 분들이 이 자리에 오셔가지고 자동차들이 많이 스마트해지고 있다는 점을 특히나 주목을 해주셨거든요. 자동차용 PCB라는 게 구체적으로 어떤 건가요? 정확한 지적이십니다. 뭐 일단은 뭐 자동차가 예전에는 뭐 엔진이 좋고 뭐 기계 브레이크 좋고 예. 이렇게 끝났는데 최근에는 각종 IT 편의기기들이 상당히 많이 들어가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러면서 자동차도 점점 이제 똑똑해지고 있다. 스마트카 뭐 이런 개념인데요. 역시 이렇게 IT 부품들이 자동차와 접목하려면 그런 것들을
구동시켜줄 수 있는 PCB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IT 기기도 PCB가 필요하지만 자동차에도 대표적인 게 내비게이션 같은 거 있죠. 내비게이션이라든가 뭐 블루투스 기능이라든가 여러 가지 IT 기기들이 접목되려면 PCB가 동반적으로 필요하고요. 그래서 시장에서 주목하고 있는 부분이 바로 자동차 전장 쪽 PCB 시장을 상당히 긍정적으로 봅니다. 그래서 네. 현우산업이 어떻게든 이쪽만 뚫면 상당히 시장성이 있다라고 하는데 최근에 긍정적인 소식이 좀 들려옵니다. 현대모비스 하면 국내 최대의 자동차 부품 업체죠. 그래서 현대모비스 쪽으로 자동차 전장용 PCB 납품이 임박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이 오딧 과정, 실사 과정들을 통해서 결과물로 나온다라고 하면 내년 쪽에는 자동차 전장 쪽 PCB 매출 상당히 긍정적으로 평가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올해도 역시 자동차 전장 쪽 매출은 있습니다. 그래서 작년 대비 올해 그리고 내년 어떻게 되는지 그림을 통해서 좀 보여드리면요. 네. 2011년도는 약 한 90억 정도 매출을 기록했습니다. 올해 같은 경우는 120억 정도로 성장할 것으로 전망이 되고 있고요. 예상대로 현대모비스가 뚫린다, 고객사로 선정이 된다라고 하면 내년에는 뭐 250억까지도 껑충 뛸 수 있다라고 상당히 긍정적으로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이 부분이 역시 마진이 좋기 때문에요. 이 부분이 성장하는 것들을 잘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앞서서 또 특이했던 점이 지금 뭐 시가총액이 한 250억 정도인데 자산 가치는 한 600억 원 정도이다라는 말씀이었어요. 이런 부분을 좀 더 자세하게 설명해 주신다면 어떨까요? 네, 일단 뭐 분기말 현금성 자산이 이외에 한 90억 정도 되고요. 제가 네. 이제 분기말 보고서를 보니까 90억 정도 되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차치하고라도 지금 1공장, 2공장 증설을 완료했습니다. 뭐 1공장 가치가 약 350억 원, 2공장 가치가 50억 원 정도 됩니다. 또 이제 검단 산업단지에 이제 준공을 앞두고 있는데요. 뭐 일단 잔금까지 다 납부한 상태니까요. 이 검단 산업단지 내에 부지도 약 100억 정도가 됩니다. 이렇게 토탈로 자산 가치가 약 한 590억 정도, 600억에 육박하고 있거든요. 그렇다고 하면 현우산업의 현재 시가총액은 청산 가치의 반에도 못 미친다. 그래서 어느 정도의 하방 경직성을 보유할 수 있는 자산 가치, 매력적인 자산 가치를 보유했다라고 정리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앞으로의 주가도 그렇다면은 이런 것을 좀 반영을 하면서 높게 상승을 해줄 수 있을지 궁금한데요. 주가에 대한 전망은 구체적으로 어떻게 하세요? 네, 일단 뭐 많은 중소형주들을 점검했지만 역시 이제 턴어라운드 스토리를 갖고 있는 주식이 긍정적으로 잘 주가를 갔던 경험들이 있고 역시 네. 이 회사 같은 경우도 실적 턴어라운드를 하는 주식입니다. 올해 예상 실적 기준으로는 PER이 4.7배 정도 되고요. 내년 기준으로는 1.9배 지나친 저평가 아닌가라고 생각을 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스마트폰에 밀려갖고 FPCB 업체만 주가 가는 것들 뭐 긍정적으로 수긍이 갑니다. 하지만 이제 PCB 업체도 주목할 때가 됐다. 왜? 실적이 돌아서고 있으니까 이제는 주목해보자라는 논지고요. 역시 자동차 전장 부분 그리고 LG전자 쪽의 OLED TV, PCB 독점 솔벤더라는 점도 상당히 긍정적이다. 그래서 이런 여러 가지 핫 이슈들을 갖고 있는 회사이기 때문에 내년까지 길게 본다라고 하면 이 회사는 바닥권에서 충분히 이제 주가 상승을 좀 경험할 수 있지 않을까라고 정리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오늘 유망 스몰캡으로 현우 산업에 대해서 자세한 도움 말씀 들었습니다. 동양증권의 이상윤 책임연구원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홍민입니다. 정오의 증시데이트 예고해드리겠습니다. 시장이 유럽중앙은행의 금리 결정을 앞두고 보합권에서 혼조 흐름 보여주고 있습니다. 대외적으로는 이러한 이슈가 있지만 국내적으로는 이제 2분기 어닝 시즌에 도달을 하면서 국내 기업들의 실적들에 초점을 맞출 텐데요. 앞서 업종들에 대한 전략은 세워보셨을 겁니다. 이제 정오의 증시데이트에서 개별 종목에 대한 대응 전략 세워보시기 바랍니다. 오늘의 상담은 JTR 인베스트먼트 박소연 팀장, 키움증권의 김병수 팀장, 그리고 모이스탁의 홍우주 대표가 출연해 여러분들의 종목에 대한 고민을 풀어드리겠습니다. 전화와 문자로 접수받고 있습니다. 사전 접수 지금부터 받고 있으니까요. 여러분들의 많은 참여 바랍니다. 잠시 후에 뵙겠습니다. 네, 시장이 정말 움직이지 않아도 이 정도로 안 움직일까 싶을 정도입니다. 계속해서 보합권에서 횡보를 하고 있는 양상인데요. 아무래도 22회 통화정책 회의를 앞두고 관망세가 상당히 짙은 것 같습니다. 지금 일단 금리 인하는 기정사실화가 되어가고 있는 분위기고요. 관건은 또 자산 매입을 늘리는지 여부가 될 것 같습니다. 이 점들 꼭 오늘 밤에 확인을 해보시기 바라고요. 미국에서 발표되는 고용지표도 또 주의 깊게 봐야 되겠습니다. 마켓 포커스는 여기서 마칩니다. 고맙습니다.